돌아온 다정의 8월 15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반장이 없어서 제가 앉아서 시작했고요.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도멘토,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공유를 해보니까 더 반갑네요, 류 실장. 네, 좀 웃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자, 신체권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오늘 윤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신혜원 체커가 이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신체권 뭐 바쁜 모양이네요. 안 나가고 있네요. 곧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주말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들을 저격했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네요. 네, 일단 라디오 인터뷰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는데 이 대표의 입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성적은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했는데요. 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누군가 창당이나 정계 개편 시도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도 윤 대통령과 윤 핵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그 소식은 제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모레 17일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잖아요. 그날 이제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는데 25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또 얘기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 같고 마침 또 그날 그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문도 열리는 날이잖아요. 뭐 이래저래 이제 이준석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일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그 얘기는 이따가 저희가 상황실하고 또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강훈식 후보가 전격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추겠다면서 당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한 자릿수의 지지율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박용진 후보와의 단일화나 반 이재명 연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현재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2파전 구조가 됐으니까 과연 이 구도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에서 민주당 상황은 자세히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자, 오늘 광복절인데 뉴스가 많습니다. 서둘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광복절 소식 짚어보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경축식이 열렸고요.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 속에 담긴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또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에는 5시, 뉴스픽도 5개죠. 신체커의 뉴스픽 5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위대한 국민, 그리고 되찾은 자유, 전력 보강과 다시 비, 그리고 첫 총장과 다음은 너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그리고 새로운 도약까지 올해로 77주년을 맞은 광복절 경축식의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300여 명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에 담긴 자유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총 33번이나 언급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일제로부터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 그리고 그를 통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일 관계 또한 이 자유의 맥락에서 짚었습니다. 이 과거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할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일 관계를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규정한 겁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자, 그리고 남북 관계 역시 방점은 자유 그리고 미래에 있었습니다. 5월 취임사에서 밝혔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의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이 북한의 비핵화는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때 북한 경제와 민생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일본은 여전히 미래가 아닌 과거에 그마저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오늘 일본 정치인들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연이어 참배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반성이란 두 글자는 영영 새겨질 수가 없는 걸까요? 자, 우리 외교부는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솔한 고백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은연중에 극우 세력의 식민 사관을 통하여 한반도 침탈을 범죄가 아닌 호해였다고 호도하려는 오만함과 불순함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자존을 짓밟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대통령 경축사에 위안부 문제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유엔에 이 문제를 회부해달라면서 그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냐 되묻기도 했는데요. 자, 때문일까요? 경축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호평한 반면에요. 자, 민주당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회피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간에도 윤 대통령은 독립 영웅들을 기리는 행보를 이어갔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을 기렸고요. 자, 이어서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관영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명의 희생과 헌신도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챙기고 기억할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생각으로 이렇게 건강하셔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주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김영관 애국지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전력 보강인데요. 자, 이제 이틀 뒤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17일 오전 10시에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죠. 이 30% 선을 맴도는 국정 지지율, 설익은 정책과 인적 쇄신 논란까지 지난 100일간의 국정을 반추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 봤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겼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반전을 꾀할 수도 있을 겁니다. 8월 초 여름 휴가를 기점으로 우리 윤 대통령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자, 일단 첫째로 흔히 야구 팬들이 말하는 믿음의 야구 스타일을 일단 던져버렸습니다. 4번 레프트 의윤이. 예. 의윤이. 예. 믿음이 엄청. 믿음이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이거? 베이징 때 보는 것 같은데 베이징 사막. 베이징 때 보는 것 같은데 베이징 사막.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네, 믿음의 야구, 삼진만 당하는 타자라도 언젠가는 터지겠지 하며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 터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딱 봐도 아닐 것 같을 땐 뭐다? 네, 과감한 교체가 필요한 법입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자, 두 번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도어 스태핑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논란 중에 일부는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됐다는 비판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면 휴가 이후에는 입구에 멈춰 선 채로 모두 발언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메시지가 조금 더 정제됐고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자, 곧장 지지율에 아주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리얼미터의 8월 2주차 조사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0.4%로 30% 선을 회복했고요. 부정평가는 67.2%,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도어 스태핑 방식과 내용의 변화, 또 박순애 장관 경질 등이 긍정평가를 받았다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자, 최근 약 2달간의 추이를 이어서 보면요. 이 긍부정 데드크로스가 이뤄진 6월 4주차 이후 긍정평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타더니 8월 첫 주 드디어 30% 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막 복귀한 그 시점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약 8주 만에 처음으로 긍정 그래프가 위로 향했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승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단언하기엔 다소 민망한 상승폭입니다. 정말 바닥을 찢고 올라가는 변곡점인 건지 아니면 오차범위 내의 미세한 진동인지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할 듯하죠. 자, 그러려면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를 물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인사 24% 차지했고 지난주에 이어서 인사 문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폭우 피해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헛발질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일가족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을 배경으로 쓴 카드뉴스, 또 비 오면 퇴근 안 하냐는 시민사회 속의 발언 등등. 대통령실에도 믿음의 야구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한번 싹 다 갈아엎을 것이냐 이제 결단의 시점이 왔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남아있으니까 이제라도 과감하게 혁신적인 인적 개편을 해달라 하는 요구부터 먼저 합니다. 혁신적인 인적 개편 없이 지지도 올라가겠어요? 국민이 화나 있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쇄신보다는 전력 보강, 그러니까 새 에이스 투수를 영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해서 홍보 라인의 화력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들어왔어요. 룩킥 스트라이크 아웃.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자, 글쎄요. 김은혜 전 의원, 대선 캠프 시절 라이벌인 이재명 캠프의 숱한 공세를 막아냈고 또 인수위 대변인 시절에도 별다른 설화 없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경기 대전에서도 꽤 선전을 했다는 평가죠. 다만 선수 한 명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연패 위기를 쉽게 벗어나긴 힘들다는 분석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내일 모레 100일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마다 대통령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 힘들게 하고 욕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할 방법이 없어. 이재호 고모님은 20점 주셨거든요. 몇 점 100점 주시겠습니까? 만점에. 저는 18점 주고 싶습니다. 아, 18점이요? 예. 이 정도 깎고. A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광복절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새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립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오늘도 2개만 하고 나머지 3개는 들어와서 하겠다는 거네요. 이제는 뭐 분량 조절에 실패해도 뭐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네요. 신체거가. 네, 좋습니다. 자, 빨간 날 출근했으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또 용납을 해줘야죠. 광복절 경축사 내용도 짚어봤고요. 또 내일 모레 100일 기자회견, 그에 맞물리는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여러 가지 얘기까지 좀 짚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상황실하고 정치 인사에 대해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만 그 취임 100일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이준석 폭탄이 지금 대단한 게 또 떨어져 있잖아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데 자, 뒤에 저희가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채거 세 번째 픽은 뭐예요? 네, 비 소식입니다. 아, 비 소식. 네, 그래픽 네. 한번 다시 주시죠. 네. 세 번째 픽 제목, 다시 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밖에 나가진 못했는데 지금 서울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죠? 저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나가보지는 네. 못했습니다.만 대략 오후 3시부터 서울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 다정일 끝나는 6시 정도까지는 계속 비가 오니까 외출하지 마시고 계속 다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의원들의 의견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보고요. 밤에는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모레일 17일까지 중부 남부 일부에 많게 150ml가 넘는 비가 예보됐는데요. 오늘 저녁 자정 사이에는 수도권에 오고 내일 새벽에 충청권 그리고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비는 게릴라성이라고 하는데요. 짧고 굵게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이든 우산 챙겨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시간당 강우량이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30에서 50ml에 달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유 실장이 좀 도와주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픽 제목은 그래픽 주시죠. 네, 첫 총장인데요. 전임 김호수 총장 사퇴 이후에 검찰총장 자리가 지금 100일 넘게 비어있는 상황이죠. 법무부가 내일 오후 2시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후보를 추리고 또 이르면 모레 한동훈 장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를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으로는 누가 있어요? 네, 일단 물망에 오른 9명의 전 9명. 현직 네. 검찰 인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한 서너 명까지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가 총장에 발탁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현직 중에서는 대우그룹 분식 회계 사건 등을 맡았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또 현재 그 검찰총장 대리를 맡아서 안정적으로 지금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차장 또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비윤계로 분류돼서 코드 인사 비판을 좀 피할 수 있는 김후곤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동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밑에서 누가 검찰총장을 하려 하겠느냐라는 그런 또 민주당의 비판도 있었잖아요. 자 관련한 속보도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해외 소식이라는 거죠, 신채 거. 그럼 네, 영어 잘하는 조멘토가 하죠 뭐. 네. 저요? 저에게 영어란 유 실장과 술 먹은 다음날 숙취가 울렁거림인데 아, 그래요? 제가 영어는 아니 근데 전혀 믿기진 않지만 조멘토가 소식적에 미국물을 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1년 동안. 근데 왜 안 믿겨요? C로 시작하는 물을 먹긴 하는데. 그래요? 좋아요. 자, 두 사람 간의 잡담은 이제 끝나고서 하고요. 계속해 봅시다. 네, 일단 5번째 픽은 다음은 너야.
입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소설 악마의 시에서 이슬람을 모독했다며 수십 년간 살해협을 받아온 작가 살만 루슈디가 미국의 한 강연장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용의자인 24세 하디 마타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한때 인공호흡기까지 달았던 루슈디는 다행히 지금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런 루슈디를 두고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이제 루슈디를 걱정하는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롤링을 저격한 이 협박성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미어 아시프 아시즈라는 이름의 트위터 이용자가 걱정하지 마, 다음은 당신이야라는 댓글을 달았고요. 스코틀랜드 경찰이 이제 롤링에게 이 협박 댓글을 단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극단주의는 정말 안 되죠. 네, 우려스러운 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독립운동은 현재 진행형, 자유 확대로 계승돼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주말 기자회견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핵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성적은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면서 당내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정부에 다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네. 하나씩 지금 이제 걷어내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제 폭탄이 이준석 대표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대포만 쏘지 미사일 쏘지 마라 했는데 결국 어제 미사일 쏴버리더라고요. 북한 미사일도 한 발 있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폭탄인지 대포인지 미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쐈습니다. 타겟도 분명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본인의 문제인 비대위 전환, 가처분 신청보다는요. 정권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이 여권의 비상 상황의 선포 계기가 됐던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문자 대화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네, 이 문자가 공개된 이후 당이 일사불란하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 빗댔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의 표현도 도마 위에 올랐죠. 양두구육,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다름 아닌 본인이 개고기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이 개고기가 뜻하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반발이 나왔죠. 김미애 의원은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기서 개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나 가치를 뜻하는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 표리부동이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자칫 원색적인 다툼이 되기 쉬워 보이는데요. 이 정치권에선 이 개고기 논쟁 일종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누굴 뭐 개고기로 비하하냐 아니냐 잃어버리면 벌써 사람들이 아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 개고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거 아니냐 프레임 자체 이준석이 만들어놓은 운동장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 대표는 또요. 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누구보다 선당 후사를 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그야말로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뛰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갈등을 빚었던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자신을 향해 이 땡땡 저 땡땡이라고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의 바로 이 발언 윤 핵관을 향한 일종의 공격 지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 그리고 새끼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새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호소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이 대표의 62분간의 기자회견,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 다 털어놓은 걸까요? 윤 대통령이 만족스러울 때 보낸다는 이 체리 따봉 이모티콘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체리 따봉과 함께 보낸 내부 총지라는 당대표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아무도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건 인간적인 비극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슬픈 얘기였었던 듯한데요. 실제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네, 눈물까지 흘렸던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좀 특이하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야권에서는 호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한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 여권에서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이 전체적으로 지나쳤다는 생각이라면서 안타깝고 통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이땡땡으로 호칭한 건 사석에서의 발언이었다고 감쌌습니다. 이 대표 역시 사석에서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했던 이 과거의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나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선당후사했다라고 했던 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한 게 사실이었다.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대선 내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나 또는 뭐 이재명 후보나 이런 쪽에 대한 비판의 말씀은 들어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늘 그의 말은 윤 대통령 또는 내부에 향해져 있었죠. 네, 최근에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대표를 재차 저격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서 정권이 안정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민심과 당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윤 대통령 저격, 자기의 힘은 생각 못하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의 당랑거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습니다. 아직도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때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합니다. 대의를 위해 소를 버리십시오. 당랑거철에 불과합니다. 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가 이 땡땡 저 땡땡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뛰었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이라는 코멘트를 던졌습니다. 비판적인 멘트죠. 이 대표 역시 홍 시장을 향해서 수준 낮은 이야기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말 수준 낮은 얘기예요. 그거는 흔히 있는 게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왕따 피해자가 있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 왕따 당한 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거. 이거 절대 금기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잔뜩 날이 선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일종의 진실 게임도 이어갔습니다. 윤리위를 앞둔 시점이던 지난 6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났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 대한 건데요. 당시에 만남이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애둘러 반박을 했었는데 이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대표가 당시 만남은 독대였다, 또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했다라면서 의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은 저는 대통령께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폭로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이 대표는 재차 대통령실에 대처 어이가 없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저녁은 먹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이제 만나지도 않았다. 그 다음엔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저한테 공세가 들어온 거죠. 이준석이 거짓말 쳤다로. 예, 예. 제가 왜 그걸 두들겨 맞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웃긴 게 그날 만난 장소가 어딘지 못 밝히지만 저는 제 수행비서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간다는 거를. 네, 당과 이 대통령실의 이 헤어질 결심을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대통령실에서도 당시 상황과 해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할 메시지가 많은데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회자되는 게 전체적으로 아쉽다라고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 대표의 화살은 윤 핵관으로도 향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했죠. 당 입장에서 이른바 험지로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네, 실명이 거론된 윤핵관 혹은 윤핵관 호소인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신흥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은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역시 소환을 했는데요.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네,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요. 이 대표가 먼저 지구를 떠나면 본인은 호남에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 핵관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윤석 대표가 달나라에 가면 본인께서 호남에 출마하시겠다가 아니라 본인께서 직접 호남에 출마한다면 이준석 대표 달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많은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표 역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았던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 건데요. 해당 영상,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기고 그 당시 입당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이 만약 후보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나간 거죠.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도 오세훈 시장 당선된데 일조를 해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대선 후보도 윤석열 총장 땡겨가지고 이겼습니다. 네, 이 대표 윤 핵관 비판에 이어서 윤 대통령으로 타깃을 확실히 수정한 듯한 모습인데요. 이른바 이 핵관들도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하나로 움직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다.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언급과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측이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전 양상을 보이면서 여권 내 갈등 점점 심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내일 모레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자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는 한판 대결을 앞둔 이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알면 어쩌자고 이런 큰일을 벌이고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당 지도부는 해체되고 비대위로 전환이 됐는데요. 안정이 목표인 듯한데 어째 당내 갈등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 양상이 계속 이어지는 듯도 한데요. 관련 소식 다정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격한 이준석 대표, 이 땡땡 발언 윤 핵관에 내린 지령, 홍준표 시장, 막말에 떼쓰기 보기 딱해. 네, 내일 주호영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선을 마치고 출범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로 참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 또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요. 저희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본인이 예고했던 대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통령 점수를 이제 25점이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이 대표의 무기는 역시 여론전이다라는 평가가 많고, 오전에 라디오에 출연했고 저녁에는 뉴스룸에 출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저녁 뉴스룸에 직접 출연을 해서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한 달 넘게 지방 다니고 휴대폰도 꺼놓고 했던 이 대표, 자 이제는 라디오 방송도 재개하고 본인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격력 만렙이라고 불렸던 원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온 것 같고요. 자 13일 기자회견, 저도 봤는데요. 자 62분간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또 눈물까지 보이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13일에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말하는 첫머리부터 이 집중호우에 부실대응을 한 정부 여당을 겨냥한 듯 했습니다. 이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집중호우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날짜를 정했던 것입니다. 네, 이 대표가 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거다, 이런 건 예상했던 바였는데요.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려고 위인 설법으로 당헌 당규 누더기로 만드는 건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 진영 내의 근본 없는 일방주의라면서 이런 문제의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의중,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던 부분, 특히 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향해서 이 땡땡 저 땡땡이라고 말을 했다더라라는 발언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발언 좀 불편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에 힘을 실으면서 이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들었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한 걸 우린 다 바라지만 또 너무 솔직했을 때는 또 거기에 오는 거부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에서 이 땡땡 저 땡땡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던데, 자, 이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당내에서는 말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저희가 지난주 정치부회의에서도 여러 당내 움직임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 결국은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윤핵관 또는 이제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만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 대표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했었고요. 이 대표는 이 주 비대위원장과 직접 만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비상 상황을 불러온 책임,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공개 등에 대해서도 이 주 비대위원장이 잘못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호영 대표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주호영 대표님께도 저에게도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호영 대표님한테 등 떠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사들도 이 대표와 접촉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문자 공개 사건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고 풀 것도 없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어떤 경로로든 대통령을 향한 제안을 하겠지만 받아들일지는 대통령의 생각이고 책임도 오롯이 대통령의 실의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통 부재, 결국 가처분 신청이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당의 상황이 좌우되는 지경까지 됐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으로 가게 된 것은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 여당 전부 정치에 실패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나 대통령 측이나 양쪽 다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성상납 관련 수사가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대표 측을 대리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백수 이준석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날리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도 했는데 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는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최근에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죠. 이 서울청의 반부패 공공수사대 인사가 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난 시점에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을 향해서는 시기를 줬다느니 이런 거 아무 말이나 던지고 있다. 감옥에 계신 분이 말 던지는 거 상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응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 말리는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니까 저희가 이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주호영 비대위 내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나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잠시 후에 이제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인데 이 대표가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입장은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좀 민감한 사안인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고요. 이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윤핵관 측에서는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대표는 애초에 비대위로 전환을 할 때 이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직기가 끝나는 1월 전에도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어떤 전대가 언제 되더라도 이 지지율 상승이 있거나 국정 운영의 전환점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절대 반지 즉 당권에 눈이 먼 사람들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최대한 땡기려고 할 겁니다. 왜요? 절대 반지에 눈이 멀면 외효가 있나요? 예. 그 나즈굴이나 아니면 골룸 이런 친구가 너 왜 따라다니니 이렇게 하면은 물어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반지 지방에서 갑자기 프로도가 나즈굴 만나가지고 야 니네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걔네 말 듣겠어요?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직격한 이준석, 홍준표 시장 막말에 떼쓰기 보기 딱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 소식 이어갑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비대위 구성이 쉽지 않은 듯합니다. 비대위 합류를 권유받은 인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물론 내부 보완을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는지는 내일 구성안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주호영, 권성동, 성일종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친윤 비대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숱한 논란 속에 어렵게 출범한 주호영호. 내일까지 비대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9명의 비대위원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죠. 나머지 6명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외부 인사들의 목. 문제는 나머지 내무 인사를 누구로 데려오느냐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에 관심은 이른바 윤핵관들의 추가 합류 여부인데요. 이준석 대표 미리 윤핵관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고춧가루를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앞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중립적인 인사가 중심을 해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죠. 비대위원장님 성품으로 이렇게 보면 중립적인 인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쇄신할 수 있는 혁신과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저는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여러 조합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러 후보군을 놓고 조합이라 할까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여러 후보군의 조합. 문제는 제안을 받은 당사자들도 고민이 크다는 겁니다.
선뜻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 곱지만은 않죠. 스스로 비상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니 얼마나 비상하게 잘하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정 지지율은 아직 바닥을 확인 중입니다. 지금 지도부에 들어가 봐야 독배를 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뒷말이 나오는데요. 독일, 조기 전대론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자리에 욕심이 있다면 차라리 차기 전대에 나서거나 차기 당대표부를 돕는 게 정치적으로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합니다. 제안을 받을 사람이 그럼 여기에 줄 서는 것보다는 당대표에 줄 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당을 망치는 겁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만큼 사실은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고요. 아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게다가 주호영 비대위의 첫 단추, 구설로 시작을 했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사진 잘 나고.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장난을 칠 여유는 있었나 봅니다. 그것도 수해 현장에서 말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긴장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면서 이제 나이 값을 좀 받아야지. 자경원 지역이라고 나 보니까 나경원 대표 아니고 바꾸라는데. 여기 지금 나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과연 얼마나 혁신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비대위를 꾸릴 수 있을까요? 당연직들이 이끌어가는 친윤 비대위란 뿌리패를 뗄 수 있을지 내일 있을 인선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가처분 인용이건 기각 관계없이 아무튼 대포를 미사일을 쏘겠다. 계속 싸우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가처분 신청. 인용이냐 기각이냐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판사님이 보니까 지난번에 강용석 TV 토론도 받아줬고 그다음에 강화 군수라든지 아니면 어디 도의원 국민의힘 관련해서 뭐 사기 전과 아니면 거주 요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감점 요건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처분 받아줬어요. 저는 그렇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절차의 하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원당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용이라면 이 대표의 승리죠. 다만 기각이 되더라도 이 대표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일단 싸움의 기술이 좀 앞서 있다, 이준석 대표가. 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윤핵관이나 대통령실보다도 적어도 한 수 내지 두 수는 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에 당할 재간이 없다. 그 논리로도 그렇고 사실 당할 재간이 없는 뿐만 아니라 저는 부럽다 생각한 게 처자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 대표의 싸움의 기술, 메시지의 내용은 물론 타이밍도 오묘하죠. 이준석 대표가 한 주간의 동향들을 잘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축된 메시지 13일 날 사자우를 토해낸 다음에 13, 14, 15 정치적 뉴스가 없는 그 시간대를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대통령 경축사도 붙일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그 정도로 아마 여론전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맞서 싸우려면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필 가처분 신문과 겹쳤습니다.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요? 가처분 신문 기일이 내일 모레죠. 네, 1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대통령 100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뭐 제가 잡은 거 아닙니다. 별 얘기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특징이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그동안 뭐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해본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날 하필이면 3시에 저 가처분 신문이 있어요. 이 대표가 잘 싸운 결과겠죠. 민심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른바 이준석 유승인표 보수신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기대감을 표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안철수 신당, 비박 신당도 높은 관심 속에 출발을 했지만 결국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신당 지지율엔 허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들의 현재 지지 정당별 분포.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신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꿀 가능성 과연 클까 싶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였죠.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대표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조사 의뢰 기관인 쿠키뉴스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왜 갑자기 유 전 의원을 선택지로 넣느냐는 겁니다. 이준석과 유승민은 지지층을 공유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1등 이준석과 2등 주자의 격차가 한 2%, 7%였으니까 뭘 넣어도 하여튼 넣기만 하면 유승민을 넣기만 하면은 이준석 표가 그 이상은 내려가지 않겠느냐. 갈라질 거다. 갈라질 거고 그러면은 그 이준석 다음에 있는 주자, 예, 그 단일화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 아마 1등 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저는 단일화를 좋아하시는 분, 이 대표가 누구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알만한 사람은 다 짐작 가능한 분이죠. 당초 의도와 달리 그분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쿠키뉴스의 의도를 의심한 이유, 구원이 좀 있죠.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게 처음에 쿠키뉴스라는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 측의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으로 저를 공격하고 이렇게 당의 방침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걸로. 쿠키뉴스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 지지층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민심과 당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조사는 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 국힘 지지자가 모두 한꺼번에 조사합니다. 의미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런 의미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조사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수미박군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1위,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의원과 나란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심에서 1위를 차지한 안 의원, 광복절을 맞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무섭다, 화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대표의 내부 총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듯 싶습니다. 2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은 이 대표를 직격을 했죠.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미리 유추하기도 했습니다. 최측근이 가서 7억 투자각서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때 딱 물러서고 조금 기다리면 오히려 기회가 올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고요. 판사 출신이신데 형사법 체계에서는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형사법 체계에서 유추 해석이 금지된다는 대원칙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와 직접 충돌을 피하는 반면 나 전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될까요? 이 역시 이 대표의 전투력에 달려있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피똥 싼다. 네.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칠지 또 어떤 비대위원을 구성했을지 저희가 관련 속보를 내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차기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지 이것도 역시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한 뒤에 논의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역시 이후에 저희가 좀 체크해볼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조멘토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잖아요. 일부에서는 이제 유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힘을 합쳐서 신당 창당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신당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자신의 그 지지층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이 지지자들이 모두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 전 대표가 나가고 전 원내대표가 나가고 이준석 대표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뭔가 같이 당의 방향을 위해 함께 해볼 수 있느냐, 그걸 모색해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글쎄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후보군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은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그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유승민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대표는 일부에서 나온 이 신당 창당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는데요. 이제 오히려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죠. 당내에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상황이 바뀌면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많죠.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표적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거라는 입장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신당을 차린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 핵관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신당 창당 시기는 총선 직전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공천 학사를 보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지금까지 우리 정당사의 전체예요. 매 총선마다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늘 신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가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좋죠.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진짜 내부 총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폭발력이 있잖아요. 네,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8.15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죠. 네, 이 집회 당시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 용납할 수 없다. 이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라고도 했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외피만 노동자 대회일 뿐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투쟁이다. 이 민주노총은 80년대 운동권의 망상처럼 대한민국이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우리 사회 슈퍼갑으로 변질된 민주노총은 이제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이 됐다면서 민주노총 집회는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 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국 노동자대회 벽보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북한 선전 매체를 꼭 빼닮은 포스터라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운동 단체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쏠린 시선을 좀 분산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차기 당권주자로 통하죠. 나경원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질문과 관계없이 민주노총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묻자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난 주말에 반미투쟁을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북의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그런 단체가 보낸 연대사를 읽으면서 사실은 이 반헌법적인 그런 투쟁, 반헌법적인 집회가 지금 이제 민노총이 해서 그 집회가 열렸던데요. 네, 민노총을 비롯해서 나라를 개혁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이야기는 이제 좀 끝내야 한다. 이런 의도가 읽히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참여 난색, 결국 친윤 비대위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3위를 달리던 강훈식 의원, 오늘 경선 중도 하차를 전격 선언했는데요. 확대명 기류 속에 당원과 강령 개정 등을 두고 친명과 비명계가 맞붙어 있는 양상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의 이 주의 집중 시간이 평균 15분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15분마다 주제를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 운영진들의 집중 시간은 이보다 못 미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운영진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퀴즈를 활용해 볼까 합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의원인데요. 현재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며 고를 외치고 있죠.
네, 고스톱의 이 쓰리고는 아니고요. 네, 굳히고, 고치고, 지우고인데요. 이 쓰리고 앞에 2개씩 빈칸이 있죠. 우리 운영진들한테 여기에 들어갈 낱말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평소 회의 중에 딴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서 복장에 지적을 많이 받는 우리 유정아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자, 류 실장. 여기 들어갈 낱말은 뭔지 한번 알아맞혀 주시죠. 보기도 있는지 몰랐는데 저기 박마커가 지금 너무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뭐 딴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늘 더 좋은 회의를 위해서 속보를 챙기고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그 혼자만의 생각은 일기장에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답이 뭐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먹국장의 상징인 빅토리. 승리 아닐까요? 2번. 뭐 소발의 추적기인 것 같긴 하지만 맞추긴 했습니다. 네, 승리 맞습니다. 못 맞히는 게 더 어려운 수준의 퀴즈였으니까요. 자, 이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승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이 의원이 크게 앞섰죠. 강훈식 의원의 지역구가 위치한 충남을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 충북, 세종, 대전에서 모두 7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큰 격차로 나머지 두 후보를 따돌리면서 이 독주 체제를 굳혔는데요. 누적 득표율은 이 의원이 73.28%로 2위인 박용진 의원과의 격차는 53.38%포인트 격차를 더 벌렸죠. 충청권 경선에 기대를 걸었던 이 3위 강훈식 의원은 결국 오늘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춥니다.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습니다. 이 강 의원의 사퇴 결정, 확대명 기류가 더욱 거세졌다라는 판단 때문일 텐데요. 이 의원은 어제 발표된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8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어민명, 어차피 민심도 이재명이었음을 입증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이제 경선은 반명의 선봉에 선 박용진 의원과 2파전 양상인데요. 이 의원은 승기를 잡은 만큼 이 박 의원과의 파열음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후 통합 메시지에 집중을 할 방침인데 이 의원은 어제 이 대전 세종 합동 연설회에서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박 의원과 함께 일원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공격하면 대체 누가 남겠습니까? 박용진 후보 다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주당의 역동성을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엔 회의 중에도 개톡에 열중하는 우리 신혜원 체커에게 묻겠습니다. 자, 신체커, 여기 고치고 앞에 2개의 빈칸이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정말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 힌트 같은 거 있나요? 조멘토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럼 뭐 구석기 시대 같은 거. 그렇게 따지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조멘토가 이제 80이니까 이제 80이라는 힌트를 준 것 같은데 근데 박마코 힌트가 좀 틀렸습니다. 네, 조멘토는 빠른 80이기 때문에 엄밀히 79라고 70년대생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 79로 봐야 되는군요. 네. 어쨌든 뭐 80을 기반으로 해서 뭐 문제를 풀자면 뭐 당헌 80조 아니겠습니까? 네, 당헌 1번입니다.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는 당헌은 고치고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개정을 추진 중이죠.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 문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라고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을 정지시키는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로 바꾸는 건데요. 검찰의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가 되면 검찰의 보복 수사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당내에선 이 당헌 개정 움직임을 두고 이 친명계와 비명계 간 대결 구도가 심화를 하고 있는데요. 비명계는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죠.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완전히 그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저는 가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혹은 당대표가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할 때 당대표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논란이 또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우리 당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친명계의 반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그간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의 이 선택적 기소에 따른 희생양은 늘 민주당이었다는 논리입니다. 또 조국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살펴보더라도 선택적 기소뿐 아니라 또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공안 정국에 따른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 그리고 왜 우리를 지키는 성문의 뒷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동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여지를 열어놓는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검찰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금의 당원 제80조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게 조 전 장관이었죠.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혁신위원 명단 10명 중에는 한때 위원장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만큼 강한 혁신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 외부 인사들은 친명계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야당 시절 조국 혁신위원 등이 만들고 문재인 대표가 승인한 안을 이제 와서 스스로 뒤집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입니다. 기소만 돼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말을 바꾸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 가치나 노선 이런 것을 다 저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한가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친명계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인데요. 이 권리당원 게시판과 SNS 댓글 등을 통해서 당원 개정을 압박하고 있죠. 여기에 당원 개정에 반대하는 비명 친문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한 이재명 중심의 단일한 리더십과 해결주의를 가지고 거기에 또 개딸들하고 이런 분들이 막 또 팬덤 정치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갈 길을 제가 볼 때 어디로 갈까요? 저는 강성 팬덤에 포박당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 발제도 늘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톡 쏘는 조익신 멘토에게 묻겠습니다. 네, 여기 지우고 앞에 또 2개의 빈칸이 있는데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화장은 지우는 게 아니고 이게 고치는 거죠.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립스틱은 짙게 바르고. 네, 알겠습니다. 예. 노래는 나중에 류정아 실장이랑 네. 처음처럼의 모임할 때 그때 가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요? 일단 뭐 민주당 강령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3번 친문이 정답입니다. 역시 조멘토가 제가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아침에 신문을 참 꼼꼼히 읽더라고요. 맞았습니다. 네, 3번째고 친문은 지우고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때 아닌 문재인 지우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원뿐만 아니라 이 강령 수정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2가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 역시 이 실거주 실소유자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다듬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2 단어에는 각각 문재인 정부의 성장 담론과 이 주거 정책의 핵심 기조가 담겨 있는데요. 이 때문에 친문위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이죠.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추시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당 전준희 측은 이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다주택자에게 대해서도 이 당이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취지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쓰리고 붙이고 고치고 지우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민주당도 이 의원에게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이 의원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장들, 운영진들 간의 대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네, 노래도 부르고. 네. 저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국장 노래를 한번 딱 듣고 그래요? 싶었는데. 네. 어우, 조멘토가 상당히 물이 올랐어요. 네. 살이 오른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좀 조용히 좀 시켜요. 네. 네. 댓글에 노래 잘 부른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네, 100점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나쁜 댓글이 더 많았어요. 네. 자, 좋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훈식 후보가 오늘 중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박용진 이 2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강 후보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오랜만에 박마커가 좀 바빴죠. 네, 오늘 낮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당대표 후보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강 의원 자신의 지역구가 소속된 이 충청권 경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춥니다. 패배를 딛고 일어나 무너졌던 우리 안의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께 쓸모있는 민주당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세를 고추 세우고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당대표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께 맡기고 저는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강 후보는 민주당을 더 넓고 더 강한 정당으로 또 더 젊고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 다양성이 숨쉬며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발걸음 또 바삐 더 치열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박용진 두 사람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후보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영향이 있을 텐데요. 강 후보가 이재명 후보나 박용진 후보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 후보가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강 후보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그냥 사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 후보는 박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로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적 단일화만 눈에 보였던 게 저에게는 되게 많이 뼈아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제부로 일단 12개 지역 순회 경선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관심은 당내 이제 최대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경선으로 쏠리고 있죠. 네, 그 호남은 이제 최대 권리 당원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이제 경선의 최대 변수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비명계 인사는 이제 당락을 바꾸기는 쉽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설명했는데요. 이 박용진 후보는 어제 경선 후에 계속해서 이변이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 호남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을 만들고 2차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선거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이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오늘 아예 광주에 내려갔던데 어떻게든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 후보는 광주의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광주 동명동 카페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당대회 일정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이 전체 유권자의 70%가 넘는다면서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들, 전국의 대의원들이 변화와 반전을 기다리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또 당원 80조 개정 등을 겨냥을 해서 한 명을 위해 당원을 바꾸고 강령을 바꾸고 당의 가치와 체계를 바꾼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당화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보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채거 강훈식 후보 사퇴 소식이 이제 오후에 알려졌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했고요. 이 강 후보가 이야기했던 쓸모있는 정치, 민주당의 기본과 상식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 오늘 오후에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이후에 전주로 가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활발한 SNS 활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SNS에 도서를 추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설가 김훈 씨의 신작 하얼빈을 광복절 연휴에 읽으면 좋은 소설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하얼빈은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초대통과 미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요. 문 전 대통령은 내가 글쓰기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짧은 문장과 간결한 문체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추천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작가는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동양 평화를 절규하는 그의 총성은 지금의 동양에서 더욱 절박하게 울린다고 썼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의 행위에 대해서 당대의 한국 천주교회가 어떻게 평가를 했고 후대에 와서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뜻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 지정학의 힘, 짱깨주의의 탄생, 시민의 한국사 등 여러 도서를 추천했던 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쓰리고, 승리는 굳히고, 당원은 고치고, 강령은 지우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모레 뉴스가 많네요. 그죠? 네.